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모두 내 돈을 할 수도 있고 남의 돈을 끌다가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돈을 하는 게 나을지 모두 다 아니면 남의 돈을 끌다 쓰는 게 나을지 판단 기준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모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든 뭐 특정 사업에 투자하든 모든 돈을 내 돈으로만, 이게 총투자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수익률이 20%다. 뭐 50억, 20%는 10억이죠. 그래서 좀 뭐 이왕 뭐 가정인데 높은 수익률을 한번 정해보자고요. 뭐 2%, 3% 재미없잖아요. 뭐 근데 이렇게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5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투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고, 여러분 특정 회사에 뭐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 뭐 투자금이 제한이 없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여전히 동일하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마찬가지 수익률이 20% 했을 때 20억이죠? 100억을 내 돈 50억 자기 자본, 남의 돈 50억 타인 자본,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50억에 대한 남의 돈 끌다 쓴 거에 대한 대가 치러야겠죠. 이것도 좀 적지 않게 10%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 50억 10%는 얼마예요? 5억이죠. 그리고 저 50억은 투자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일시상환을 한 걸로,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만을 고려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걸 빼고 나면 15억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합니다. 내 돈 50억이 15억이 순수익을 가져오는 꼴이에요. 그럼 50억 분의 15억은 어떻게 돼요? 5, 3, 15, 30%가 되는 거죠?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요. 자, 모두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20%를 했을 때, 자, 내 돈, 남의 돈, 저리의 타이자원일 거 갖다 쓰게 되면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렛대라고 아세요? 지렛대란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올 때 쓰는 건데, 타인의 저리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내 돈,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면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항상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래서 이 지렛대는 영어로 레버리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적는 이유가 시험 문제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짜증 지대로 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표현 다 쓰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잠깐 여기 용어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봐요. 그럼 여기도 이제 종합자본이고 이것도 종합자본인데, 이건 내 돈 남의 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100억이 벌어들인 순수익이 차지할 비율을 이렇게 불러요. 종합자본 환원율. 자, 이 뜻이 이제 무슨 뜻인가 봅시다. 총자본, 내 돈 남의 돈 들어가서 환원되는, 앞으로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20%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총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총자본, 내 돈 나오는 돈 다 들어가서 얻게 되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총자본 수익률. 이런 표현도 있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종합자본 수익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 수익률. 한때 뭐 한 15년 전에는 그런 표현도 좀 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종합자본 환원율, 뭐 자본 환원율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좀 짜증이 나요. 이거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내 돈으로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면 내 돈으로 부족하니까 남의 돈을 끌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뭐 등기법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구의 소유권이 내 것으로 명기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린 게 있다면 을구에 저당 등기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각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 투자자라 그래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있죠? 이 사람들은 돈을 대출해 준 사람입니까? 저당 설정을 대출해 준 사람입니까? 저당 대출자 또는 저당 투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당 투자자라고 말했을 때 좀 헷갈리는 게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 저당 대출해 준 자를 저당 투자자라고 그러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을 뭐라 하고? 지분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단어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저당 투자자가 저당 설정하고 돈을 대출해 주면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저당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 단어? 네, 저당 투자자가 얻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라고요? 저당 수익률.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은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익금리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긴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내 돈이 얻게 되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내 돈이 얻게 되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자기자본 수익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부등을 표시하려고 그래요. 여기 잠깐 봐요.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저당 수익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당 수익률은 10%, 종합자본 환원율이 20%.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30%로 커졌죠. 자기자본 수익률이.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정의 제리트 효과 그래요. 정의 제리트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 볼게요. 잠깐 이거 볼까요? 여기 20%가 아니고 10%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에서 5억 빼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러면 50억에서 5억은 몇 퍼센트? 10%. 모두 10%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0의 지렛대 효과, 0의 지렛대 효과 또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래서 이렇게 자기자본 수익률하고 종합자본 환원율, 저당 수익률 이렇게 했을 때 10%, 10%, 10% 이렇게 같은 거.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없죠. 그러면 이때는 0의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지렛대 효과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남의 돈을 끄다 쓰기 시작하면 지렛대 효과를 언급합니다. 모두 내 돈을 이야기했을 때 지렛대 효과를 이야기 안 하지.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끄다 쓰면 이제 지렛 작용이 나타나는데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다. 그럼 얼마야 이거? 5억이죠? 5억에서 5억 빼면 0이죠, 0. 그럼 여기 0% 아니에요? 여러분,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 마이너스 1이 음이지 0은 음이 아니야. 여기 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아니지. 0이 왜 음이야? 음과 양 가운데 있는 게 0이지.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재미나는 게 V의 지렛대 효과로 불러. 그래서 이걸 일부러 사례를 이걸 쓰는 거야. 일부러 제가. 그럼 자 어떻게 되나 봐요. 자 자기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저당 수익률. 자 여기 10%, 여기 5%, 여기 0%. 비록 0이라 할지라도 V의 지렛대 효과로 부릅니다. 심지어는 잘 봐요. 5%보다 적은 2%다. 그래도 V의 지렛대 효과. 실제로 마이너스 2%다. 그래도 V의 지렛대 효과. 자, 이 V가 수익률이 음이란 뜻이 아니야. 손실이 가는 쪽으로 갔느냐? 그러면 V.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갔느냐? 그럼 뭐? 정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이고요. 이렇게 가면 뭐라고? 정의 지렛대 효과. 이리 쪽으로 가면 V의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지는 쪽으로 전체 수익률보다 작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뭐라 한다? V의 지렛대 효과. 커지게 되면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V의 지렛대 효과에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음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종합자본 환원율보다 작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V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V의 지렛대 효과 지속되면 채무를 이행하기 부담이 되는 거죠. 갈수록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 그걸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네? 금융적 위험이죠. 금융적 위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남의 돈을 끌다 쓰지 않았었다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남이들 거다 썼는데 그 사업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게 설정이 결과 나타나지 않으면 채무 불리하게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부의 제도가 합니다. 1가지 문제 다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저 부동산을 팔았더니 110억 받았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자본이득이라고 배웠죠? 10억에 자본이득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건 은행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10억. 그럼 이때는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몇 퍼센트예요? 50억에서 25억이니까 50% 됩니다. 이건 몇 퍼센트예요? 100억에서 35이니까 30%.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수익률 계산할 때도 저 자본 이득을 고려해야 한다. 원래. 자, 그러면 저런 타입의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냐? 5번 이상 나왔어요. 제 기억에. 우와, 어떡하지? 자료가 한 박스로 이거 막 줘주고 내요. 근데 저런 걸 꼭 풀어야 합격하는 거 아니다? 아이, 틀려도 크게 문제 없어요. 크게 문제 없어요. 연습을 시켜 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연습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금방 풀 수는 있어요. 별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한데 이 다음에 그것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잠깐 여기 이제 봐봅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학자들이 들어봐요. 학자들이 저렇게 금액으로 나오지 않고 퍼센트로 주어졌을 때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식으로 만들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그 식이 여러분 이제 그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96페이지에 박스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종합자본 환원에다가 더하기 종합자본 환원에서 저당수를 뺀 만큼의 부채 비율로 반영해줘라. 이거. 만약 시험 문제 그 퍼센트를 줘주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종합자본 환원율 플러스 종합자본 환원율에서 저당 수익률을 차감하고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기 자본 이득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종합자본 환원율이 얼마예요? 20%. 저당 수익률 10%. 자, 부채 비율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분자가 타인 자본, 분모가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부채 타자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부채 도서는 부채를 탄다. 무당은 작두를 타는데 부채 타자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다음 주에 암기법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남의 돈 얼마 빌렸어요? 50억. 자기 자본 50억. 그럼 여기 1이네요? 1. 그럼 얼마 나와요? 30% 맞네. 근데 자본 이득이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30%에서 10% 곱하기 1 하면 50%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다른 사례 하나 적어놨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그거 연습해서 한번 풀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식은 뭐예요?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서는 분모가 자기 자본이죠?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운 용어가 있어.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자 빼고 자본이득 더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요것은. 그래서 요 공식은 이 다음에 알겠습니까? 요건 뭐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계산 문제 나오긴 하지만 자, 요게 지금 최근에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이거 봐요. 요게.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거 좀 연습하시고 요것은 됐어. 여러분 좀 힘들어, 여러분한테. 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게. 어차피 100점 목표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하다 보면 이게 부채 비율인지 대부 비율인지 헷갈리죠.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부채 비율인지 대부 비율인지. 부채예요, 대부예요? 여러분 봐요. 부채 있잖아요, 부채. 아, 여러분 이런 부채 가지고 다니나요? 이런 거? 아니면 이거?
부채 하나 그려놔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부채 하나 그려놔라고. 어떤 부채 쓰세요? 부채 하나. 잠깐 봐요. 여기 봐요. 우리 불을 지필 때 부채 막 붙이면 불이 커지죠. 그러니까 내 자기 잡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차이만큼 부채를 붙인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감동도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험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별거 아니죠? 아까 위험이 뭐라 그랬어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 결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그렇게 좀 해라 그랬죠.